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택시에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공항편, 이제 그리고 호텔까지 갔다가 호텔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려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택시를 불러야겠죠. 가장 흔하게 택시를 부르는 방법,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앱을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현지에서는 제가 있을 때만 당시만 해도 무조건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해서 택시를 잡는 영어 표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택시를 몇 시까지 제가 이렇게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May I book a taxi at 7 또는 May I book a taxi at 한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시간을 바로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제 미리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당장 택시를 불러서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요. 전화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When is the soonest I could book a taxi for? 자, 그래서 when 하게 되면 언제 is the soonest soon 하게 되면 곧이란 뜻이죠. 그러면 soonest라고 했으니까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언제가 가장 soon입니까? 그래서 when is the soonest I could book a taxi for? 내가 택시를 book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택시를 이제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택시를 예약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가 우리한테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I'm at 어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I'm at 무슨 호텔, I'm at 어디 airport, 뭐 I'm at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소가 있으면 그냥 그 주소를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적지를 미리 말해주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런 뭐 비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미리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상대가 이제 어디 가냐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할 건데, 여러분이 그냥 먼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어서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I'd like to go to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가고 싶은지에 대한 주소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관광 명소를 간다고 하게 되면 I'd like to go to 한 다음에 어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을 물어볼 때는 그 값이 이제 얼마일까요? 우리가 가격을 미리 물어봐야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이 이거 택시를 타고 막 돌아가거나 해서 요금 바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미리 모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이 언제냐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will that co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much will that cost? 그게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택시를 길에서 잡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택시를 소리 질러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냥 똑같아요. 손 내밀면서 그냥 택시 이러고 그냥 소리 지르면 택시를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크게 부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ld you take me to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택시를 잡고 어디로 가주실 수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보는 게 예절이겠죠. 왜? 해외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가지 못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터무니없이 먼 데를 가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손님을 태워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거절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Could you take me to 어디에서 이제 어디로 저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다르게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요? I'm going to 어디? 그러니까 뭐 I'm going to 무슨 park, I'm going to 무슨 museum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나는 지금 거기를 가요. Can I get a ride? 그래서 Can I get a ride? ride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그냥 타세요, 아니면 뭐 가능합니다, 뭐라고 이제 제스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 제 학생 중에 이제 그럼 나름 이제 수능 시험에서 이제 영어도 이렇게 잘 치고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나오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수능 때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게 얼마나 걸리냐라는 그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은데 그게 영어 표현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걸리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주어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얼마나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걸린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다 영어 단어로 바꿔보려니까 잘 안 되는데 막상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써 있어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하기 때문에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걸리는데
자, 우리가 how long이라는 표현을 how 따로 long 따로 하는 것보다는 how long을 그냥 한 단어처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게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기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long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단어처럼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무조건 how long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있으면 뒤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how long 한 다음에 주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it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how long will it take? take는 가져간다는 뜻인데 얼마나 긴 시간을 가져갑니까? 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how long will it take? 한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이 좀 더 말을 듣고 싶으면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how long will it take?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택시를 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얼마에 가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요금을 그냥 아예 고정 요금으로 지불해서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금이 고정되는 이제 그런 경우는 do you have a flat fe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a flat fee라고 하게 되면 flat이라고 하는 게 평평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요금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고정적인 요율 flat rate fee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 flat fee 한 다음에 뒤에다가 to the airport 또는 do you have a flat fee to 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를 가는데 말하자면 고정 요율로 받기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웃긴 택시 기사들은요,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이제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제 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준다고 하게 되면 뭐 즐거워서 이제 오케이 하면서 가겠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농담 삼아서라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그 앞에 는 이제 저희가 그 미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미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냥 줄여서 미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do you use a meter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do you use a meter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미터기를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can you just please use your meter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미터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터, 우리 미터기죠. 그냥 그 표현을 알고 있으면은 use a meter, 미터를 사용하다 알아두고 계시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택시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택시를 이제 막 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여행 중이면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짐을 뒤에다가 안고 탈 수도 있겠지만은 트렁크에 싣고 싶을 때 그냥 백을 보여주면서 트렁크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질문형을 하려면 우리가 put in the trunk겠죠. 그래서 트렁크 안에다 놓는 거니까. 그래서 may I put my luggage in the trunk 라고 하게 되면 나의 짐을 트렁크에다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may I put my luggage in the trunk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판단할 경우에 이렇게 안에서 쓸데없는 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나 늦은 것 같아 또는 나 급해요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빨리 가달라고 표현하기 전에 나 늦었다, 급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나 좀 늦었어요, I'm a bit lat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I'm a bit late 하면 나 늦었어요, 그래서 나는 급해요, I'm in a hurry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지금 급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I'm in a hurry. I'm busy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바쁘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급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I'm in a hurry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른 길로 가주시겠어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그런 고속도로를 타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 톨게이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톨게이트 비용은 이제 저희 그 passenger, 그러니까 우리 승객이 부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행객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행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망설여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빠른 길로 가기를 이제 원하면은 Can you take the fastest route?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take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우리가 길을 take 한다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 Can you take? 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걸 해줄 수 있어요. The fastest route. 자, route 스펠링이 R-O-U-T-E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이거 route가 아니라 route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제 이제 친구들이 다 route라고 발음하는 거 보면서 저걸 route라고 발음을 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R-O-U-T-E 어떠한 길이라는 뜻으로서 route라고 발음을 합니다. Can you take the fastest route? 가장 빠른 길로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게 되면은 창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죠. 간단하게 May I 한 다음에 Open the window 하게 되면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뭐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뭐 Is it okay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또는 이제 정말 극공손한 표현으로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Would you mind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 May I open the window에서 상대가 Yes 하면 그냥 문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Can I open the window에서 상대가 Yes 하면 문을 열면 되고 No 하면 안 하면 되는데, Would you mind는 그게 거꾸로 가요. 왜? Would you min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mind가 마음에 염두하다 또는 신경을 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제가 창문을 열면 신경이 쓰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No, I wouldn't mind 하게 되면 아니요, 신경 안 써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런 식의 질문을 만들어 하게 되면 상대가 No 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May도 충분히 엄청나게 공손하니까 그냥 May I open the window?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이제 가끔 밖에 먼지가 너무 많거나 뭐 어떠한 컨디션이면은 잠깐 좀만 있다가 열읍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창문을 열기 전에는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도착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 How much will it cost?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비용이 얼마 될까를 미리 물어봤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은 택시 운전 기사 자체로 전화를 받기보다는 택시 회사가 전화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택시를 호출해서 보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제가 택시를 탈 때 이제 뭐 그냥 보통 앱으로 택시를 잡고, 제가 이제 밴쿠버 현지에 있었을 때 택시를 잡을 때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니스 택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제가 뭐 여기 뭐 광고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지만, 자,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그쪽 이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는 택시 운전기사들 중에 인도 계열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니스 택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보니스 택시 이제 이러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택시를 잡는 이제 그 루트대로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이제 어디까지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지금 너가 있는 곳 가장 인근에 있는 택시가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는 거고, 이제 실제로 택시를 타서 미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항상 내릴 때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uch? 자,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한 다음에 is the fare. fare 하게 되면 요금이에요. How much is the fare, please? 하게 되면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쵸? How much is the fare?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6불 막 이제 이렇게 나오거나 뭐 40, 뭐 8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50불짜리라든가 이제 얼마짜리를 주면서 팁 가지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잔돈은 그냥 거스름돈은 가지세요라고 표현할 때는요, keep the chan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keep the change. change는 거스름돈이라는 뜻이고요. keep이라는 말은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eep the change 하게 되면 그게 거스름돈을 가지세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7불 이런 단위면은 그냥 딱 60불 주고 나면 팁으로 3불 준 거니까 되게 괜찮은데, 이게 가끔 되게 애매한 단위 있어요. 막 58불 막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해서 팁을 2불 주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불짜리를 더 꺼내서 주기 또 애매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팁을 염두하셔서 1불짜리 지폐라든가 동전을 꼭 이렇게 미리 소유하고 있어서 팁을 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거고, 또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쵸? 자, 택시 운전기사들, where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디라는 뜻이니까, 뭐 where are you going이든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뭐 where are you headed to가 됐든지 간에 where 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목적지를 물어보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What's your destination? destination이라고 하게 되면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적지를 물어볼 때에는 Where is your destination? 이렇게 묻기보다는 what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what's your destination?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목적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destination이라는 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hat's your destination? 목적지가 어디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Where are you going? 이제 이렇게 상대가 다시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손님이니까, 우리가 손님이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 항상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이제 seat belt, 그러니까 즉 그 안전벨트를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Put on your seat belt 하게 되면은 seat belt를 이제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뭐 buckle이라는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건 put on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put on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seat belt, belt라는 말을 들으면 간단하겠죠. 아, 이게 안전띠 하라는 얘기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ut on your seat belt please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귀찮으면 그냥 가서 먼저 그 다음에 해외는 특히 이제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필수로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사라든가 또는 운전자도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쳐지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19세 미만을 밴쿠버에서는 19세 미만을 뒤에 태웠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운전자가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시트벨트를 해주는 그런 배너는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들이 이제 그 여러분이 택시를 탈 때 미리 이제 어떤 경고를 할 거예요. 지금이 러시아우다 또는 뭐 트래픽 잼이 있다. 그러니까 즉 교통 체중이 있다, 마비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it's rush hour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 한국말도 rush hour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rush 바쁜 hour 시간이다. 그래서 it's rush hour 하게 되면 지금 출퇴근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There's a traffic ja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traffic이 뭐 무겁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traffic jam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교통 체중, 교통 마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할 때 우리가 무조건 there's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there's a traffic jam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 체중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there's a traffic jam 한 다음에 어디 위치를 말할 거예요. 뭐 over there이라든지 뭐 over the road, 뭐 beyond 뭐 어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traffic jam이 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돌아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사를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님들이 말씀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주로 뭐 고속도로를 이제 아까 같이 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고속도로를 타면은 tollway fee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tollway fee는 뭐예요? 톨게이트 비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다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there's. 그래서 there is a tollway fee. 그래서 tollway fee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뭐 입씨름할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본 건 아니라서 뭐 어느 지역은 뭐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뭐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tollway fee가 이제 언급이 되게 되면은 저의 상식상은 제 상식상은 주로 이제 passenger 그러니까 승객이 이거를 페이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비를 주는데, 뭐, 가격은 20몇 불로 하는데, 만약에 100불짜리를 준다, 이제 이렇게 하면 상대가 100% 이제 요 질문을 할 거예요. Do you have smaller bills? 자, smaller bills라고 하게 되면 더 낮은 단위의 지폐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have smaller bills? 또는 bill 대신에 notes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o you have smaller notes? 또는 do you have smaller bills? 이렇게 상대가 질문을 하면 단위가 지금 너무 커서 자기가 거스름 돈을 해주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택시가 사실은 관련된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택시는 영어를 못해도 탈 수 있어요. 택시하고 탄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뭐 에어포트 아니면 뭐 호텔 아니면 그냥 바로 데스티네이션만 얘기하게 되면 타라 아니면 타면 안 된다라고 상대가 알려주면 타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미터기에 거기 돈 나와 있는 것이면 돈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택시를 타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려운 영어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택시랑 관련된 이제 그런 표현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쓰거나 들을 이제 그런 표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요. 택시랑 캡에 대한 차이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여기 궁금했는데, 택시라고 이제 하는 것 말고 이제 우리가 캡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모자도 캡이라고 하고 택시도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근데 스펠링이 좀 다르죠. 하나는 B로 끝나고 하나는 P로 끝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캡은요. 그러니까 cabriolet라고 해가지고 cabriolet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horse-drawn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끄는 vehicle, 그러니까 말이 끄는 차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cabriolet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여서 cap이라고 하는 거니까 스펠링이 C-A-B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motorized vehicle이라고 하니까 모터가 달린 vehicle, 그러니까 즉 운송수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fitted with a taximeter. 택시미터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미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미터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를 갔냐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이제 그런 motorized vehicle이 생겨났어요. 그거를 이제 택시미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달린 이제 그런 cabriolet를 택시 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상관없이 nowadays either word is used. 그래서 둘 다 사용이 돼요. cab이라고 하던 taxi라고 하던 그냥 100%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마무리, 이제 택시와 관련된 명언 하나랑, 그 다음에 택시랑 관련된 재미난 이제 그런 트윗러블 쿼트라고 하죠. 트위터에 공유하기 좋은 이제 그런 쿼트 하나씩만 공유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인생은 택시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life is like a taxi.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The meter, 자, 미터기, just keeps ticking whether you are getting somewhere or just standing stil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더 미터기는 just keeps ticking. 자, 미터기가 ticking 하니까 틱, 틱, 틱 하면서 이제 돈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터기는 계속해서 ticking을 한다. 자, whether or은 뭐뭐이든 아니든 라는 뜻이에요.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든 B든 이라는 뜻인데, whether you are getting somewhere, 네가 어디에 도달하든, or 아니면 just standing still.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고 있던 그냥 멈춰 있던 미터기는 갑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네요. 참 뭔가가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택시 타고 있을 때 이 택시가 되게 웃긴 게 움직이지는 않고 근데 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승질 나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뭔가가 내 삶에 막 변화 없고 되게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정체는 되고 있는데 나이는 먹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life is like a taxi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와닿고 택시랑 관련된 쿼트를 찾아보니까 거의 이 쿼트만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쿼트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접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트윗러블 쿼트 진짜 재밌는 건데요.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저는 웃겼는데 아마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I was in a taxi when the taxi driver said, I love this job. I'm my own boss and nobody tells me what to do. Then I replied, take a lef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 was in a taxi. 내가 택시를 타고 있었어. When the taxi driver said, 택시 드라이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택시 드라이버가 뭐라고 말했냐면 I love this job.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I am my own boss. 내가 진짜 나는 나만의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고 and nobody tells me what to do.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hen I replied.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Take a left. 좌측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트윗러블 쿼트 이제 요게 좀 약간 그런 서양식 개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제 반전을 주는 승객이 확실히 그 사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쿼트였던 것 같습니다.